생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거나 하복부에 설명할 수 없는 팽만감과 압박감이 지속되면서 때로는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골반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고 둔한 통증이 몇 달째 계속되는 두려운 변화를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라는 매우 중요한 부위에서 조용히 자라나 빠르게 온몸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치명적 병의 초기 경보일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난소 표면에서 발생하여 전신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참혹한 병, 난소상피암입니다. 먼저 난소상피암의 구조와 특성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소상피암은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체 난소암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난소상피암은 세포 형태에 따라 장액성 선암, 점액성 선암, 자궁내막양 선암, 투명세포암으로 분류되며 장액성 선암이 가장 흔하고 혈액에서 난소암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물질을 내보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심각하지만 알아야 할 현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난소상피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2,5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부인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현실은 난소상피암 환자의 70% 이상이 3기 이상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5년 생존율이 45%에 그치지만 1기에서 발견되면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난소상피암은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수술적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최신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정기적인 검진과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열쇠예요. 난소가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난소는 골반 양쪽에 위치한 생명 활동의 필수 조직으로 난자 생산, 배란 조절, 여성 호르몬 분비라는 세 개의 핵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난소 내부에는 특수한 상피세포와 생식세포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난소를 보호하고 월경과 임신 기능을 조절하며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하여 여성 생식 기능을 돕는 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난소상피암의 위험한 증상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증상은 복부 팽만감과 지속적인 복통입니다. 난소상피암이 진행되면서 하복부에 지속적인 팽만감과 압박감이 발생하거나 소화불량과 비슷한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소화장애와 달리 난소상피암의 복통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며 이장약으로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증상은 골반 종괴와 하복부 딱딱한 덩어리입니다. 난소상피암이 진행되면서 하복부나 골반에서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골반 깊숙한 곳에서 압박감이 발생합니다. 이런 종괴는 일반적인 난소 낭종과 다르게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변 조직에 유착되어 있으며 만질 때 돌덩이처럼 딱딱한 특성을 보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질, 출혈과 월경 이상입니다. 난소상피암이 진행되면서 월경 주기가 완전히 불규칙해지거나 쾌경 후에 갑작스러운 질,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런 출혈은 처음에는 가벼운 점상 출혈로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대량 출혈로 진행되거나 혈덩어리가 섞여 나오는 지속적인 출혈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위험한 증상은 배뇨 장애와 배변 장애입니다. 난소상피암으로 인한 거대한 종괴가 방광과 직장을 압박하여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배뇨 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특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변비가 심해지면서 배변 시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종양이 주변 장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라는 놀라운 일이에요. 다섯 번째, 위험한 증상은 복수와 호흡곤란입니다. 난소상피암이 곡각 내로 전이되면서 대량의 복수가 발생하고 복부가 임신부처럼 팽창되는 경우예요. 특히 복수로 인해 횡격막이 압박되어 호흡곤란이 발생하거나 누워있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중요한 단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난소상피암을 일으키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대한 위험 요인은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입니다.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 중 첫 번째 종류를 가진 여성은 난소상피암 위험이 39%에서 46%까지 증가하고 두 번째 종류의 유전자 변이의 경우 10%에서 27%까지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직계가족 중 유방암이나 난소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 난소암 유전자 검사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대한 위험 요인은 나이와 배란 횟수입니다. 50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이거나 평생 배란 횟수가 많았던 분들은 난소상피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특히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을 경험하시거나 임신 경험이 없어서 배란 억제 기간이 짧았던 분들은 난소상피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지는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세 번째 중대한 위험 요인은 과거 암 병력과 호르몬 치료입니다. 과거에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대장암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단독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난소상피암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유방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10년 이상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난소상피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 높아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 중대한 위험 요인은 환경적 노출과 비만입니다. 성면이나 활석, 분말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난소상피암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직업적으로 성면에 노출되었거나 캘컴 파우더를 장기간 사용하신 분들은 난소상피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높아지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중대한 위험 요인은 불임과 배란 유도제 사용입니다. 장기간 불임으로 고생하시거나 배란 유도제를 1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난소상피암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배란 유도제를 사용했음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난소상피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5배에서 3배 이상 높아져서 이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클릭하시며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난소상피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경질 초음파와 난소암을 알아내는 혈액 검사, 물질 검사입니다. 경질 초음파는 난소의 크기와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이며 난소암을 알아내는 혈액 검사, 물질 수치가 35 이상일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조기 검진법이 확립되지 않아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소상피암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악화 과정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난소상피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난소 상피세포의 점진적인 파괴와 호르몬 기능 이상입니다. 종양이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의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배란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소의 호르몬 분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약간의 월경 불규칙이나 곡부 불편감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난소의 핵심 기능인 배란과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생식기 전체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종양의 급속한 성장과 복강 내 파종입니다. 종양이 난소 표면에서 곡강 내로 떨어져 나가면서 복막 전체의 씨앗처럼 퍼지기 시작해요. 환자는 처음에는 배가 약간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로 느끼며 가끔씩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를 경험하고 때로는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포만감이 7주에서 8주 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복수 발생과 고갑 상승입니다. 종양이
복막을 자극하고 림프관을 막으면서 대량의 복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복부가 점점 커지면서 옷이 맞지 않거나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고 때로는 누워있기 힘들거나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장폐색과 소화 기능 마비입니다. 복강 내전이로 인해 장의 운동이 서서히 마비되면서 소화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특히 지속적인 구토와 복부 팽만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거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험을 하며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체력이 예전보다 천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전신 전이와 다장기 침범입니다. 종양이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간 폐, 뼈로 전이되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돼요. 환자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호흡곤란을 느끼고 골 통증과 황달이 나타나며 때로는 의식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극심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근치적 난소절제술과 변기 결정 수술입니다. 일기 난소상피암의 경우 양측 난소와 난관, 자궁을 제거하고 곡강 내 세척과 림프절 절제를 포함하는 완전한 변기 결정 수술이 필요해요. 복강경 수술도 가능하지만 종양 파열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는 더욱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중기 난소상피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광범위한 복막 전이와 장폐색입니다. 종양이 복강 전체로 퍼지면서 장과 방광, 간 표면까지 침범하여 소화와 배뇨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요. 더욱 위험한 것은 장폐색으로 인한 완전한 소화 기능 정지와 요관 압박으로 인한 심부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대량 복수와 호흡 부전입니다. 종양으로 인한 복막 자극과 림프 순환 차단으로 5리터 이상의 대량 복수가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횡격막이 압박되어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심장 기능까지 저하되며 지속적인 복수 천자와 산소 공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골반 대혈관 침범과 하지 부종입니다. 난소상피암이 진행하면서 골반과 대동맥 주위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침범하여 하지 순환 장애가 발생해 버려요. 환자들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르고 보행이 전혀 불가능해지며 혈전 위험과 함께 하지 괴사까지 우려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간 전이와 황달입니다. 종양이 간 표면과 내부로 광범위하게 전이되면서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심한 황달이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은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극심한 가려움과 함께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간성 혼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폐 전이와 흉수입니다.
난소상피암이 혈관을 통해 폐로 전이되면서 호흡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요. 환자들은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인한 급성 위염과 함께 흉수로 인한 폐 압박과 극심한 흉통에 시달리며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종양 감축술과 동시 복강 내 온열 화학 요법입니다. 복강 내 모든 가시적인 종양을 제거하는 광범위한 수술과 함께 시스플라틴과 파클리탁셀을 이용한 복강 내항암 치료가 필요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기 난소상피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회복 불가능한 진행에 도달합니다. 말기 난소상피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전신 전이와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거대한 종양들이 폐, 간, 뼈, 뇌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모든 생체 기능이 급속히 마비되고 전신 쇠약이 진행되어 환자들은 즉시 인공호흡기와 투석 없이는 생존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호흡부전과 심부전으로 인한 극도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복강 내 완전 파종과 장폐색입니다. 말기 종양으로 인한 복강 전체의 완전한 종양 덩어리 형성으로 인해 장, 운동이 완전히 정지되어 진행되어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지속적인 구토와 복부 팽만으로 인한 의식 소실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대량 복수와 호흡부전입니다. 말기 종양이 복막 전체를 침범하면서 조절 불가능한 대량 복수와 호흡 기능 마비가 진행되어 환자들은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질식감으로 인해 누워있기가 전혀 불가능하고 24시간 산소 공급과 복수 천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완전한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간부전과 항달성 혼수입니다. 말기 난소상피암으로 인한 광범위한 간 전이와 간 기능 완전 마비로 인해 체내 독성 물질이 축적되고 심각한 황달성 혼수가 진행되어 환자는 지속적인 의식 저하와 경련으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고 응급 간 기능 보조 치료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전신 악액질과 면역 완전 마비입니다. 종양 독성과 영양 실조로 인해 전신 근육과 지방이 급속히 소실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완전히 사라져요. 환자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면서 모든 감염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상황에서의 의료 대처법은 환자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합니다. 근본적 치유보다는 환자분의 심한 복수 조절과 통증 완화를 통해 생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치료 접근법이에요. 강력한 진통제나 복수 천자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호흡곤란을 줄이고 복부 압박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난소상피암을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한 시니어 여성분들의 희망적인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난소상피암을 완치하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들의 감동적인 투병기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완치 달성 이야기의 주인공은 56세 김모 여사님입니다. 6개월간 지속된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위장 장애로 여기시다가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연히 난소 종괴가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일기장애성 선암으로 진단되었지만 다행히 한쪽 난소에만 국한된 4cm 크기의 종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치적 난소절제술과 경기 결정 수술을 받으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6차례 받으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심한 오심과 말초신경병증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지원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완료 후 4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기 검진에서도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모든 여성분들께 1년에 한 번은 부인과 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적적인 회복 사례를 보여주신 분은 63세 박모 할머니입니다. 복부 종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으신 결과 2기 점액성 선암으로 진단받으셨어요. 종양이 양측 난소와 자궁으로 침범한 상태였지만 공막 전이는 없어 근치적 수술과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중등도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보조, 항암 치료와 초적 치료를 병행하여 받으셨어요. 치료 중에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탈모와 피로감을 겪으셨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가족들의 돌봄으로 부작용을 잘 극복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3년째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텃밭 가꾸기와 손자 돌보기 등 활발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 것이 만치의 비결이었다고 희망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핵심 전략들을 시니어분들과 나눕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난소상피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3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로봇 보조 곡강경 수술과 완전 종양 감축술입니다.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곡강 내 모든 가시적인 종양을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주변 혈관과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개복 수술보다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완전 종양 감축 성공률을 현저히 높여줍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면역 치료 병화묘법이며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행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곡강
내 온열 화학 요법과 표적 치료 병합입니다. 복막 전이가 있는 경우 종양 감축술 후 가열된 항암제를 곡강 내에 직접 순환시키는 치료법입니다. 혈관 신생 억제제와 병합하여 전신 부작용은 줄이면서 곡강 내 암세포에 대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여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난소상피암 차단을 위한 핵심 수칙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과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40세 이후 매년 부인과 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경질 초음파와 난소암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난소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신 분들은 예방적 난소절제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피임약 복용과 출산 경험이 도움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기간 동안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배란 횟수를 줄여 난소상피암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임신과 모유 수유 경험이 있으시면 난소상피암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젊은 시절의 출산 계획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환경 독소 회피로 면역 기능을 강화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성면이나 활석, 분말 노출을 피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로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난소암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소상피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환이지만 발견 시기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7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1기에서 발견된 경우 적절한 수술로 90%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복합 치료와 초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바로 진료받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골반 통증, 비정상적인 질 출혈, 소화장애 등 난소상피암의 위험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산부인과에서 경질 초음파와 난소암 혈액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여성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나팔관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팔관암은 난소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함께 고려되는 중요한 부인과 암으로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시니어 여성분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난소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 기능을 보존하는 것은 시니어 여성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진을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난소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난소상피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난소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